놀이와 배움의 융합, 이것을 미래학자들은 교육의 트렌드라고 말해왔습니다. 지식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움이 놀이와 결합하여 살아 숨을 쉬는 곳, 경험 중심의 활동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곳. 티칭허브의 창의융합 교실에서는 미술관을 소재로 하는 창의융합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미술관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학예사 또는 큐레이터라고 부릅니다. 큐레이터는 미술관이나 박물관뿐만 아니라 패션이나 푸드, 그리고 디지털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는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 공간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화나 뮤지컬에 비유한다면 총감독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학생들은 오늘은 뭐 그려요? 오늘은 뭐 만들어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은 감상 수업을 기다리지 않고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을 발표해보자고 하면 혹시 내가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또는 어느 부분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할까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미적 감성 역량은 사람들이 편견 없이 작품을 바라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창의융합 수업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미술관에 초대합니다. 프로젝트는 감상을 처음 시작하는 3학년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알고 감상에 흥미로운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미술관의 작품을 직접 전시하고 운영해보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큐레이터 역할을 해보면서 자신의 미래 일자리도 함께 탐색해볼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미술의 안녕, 미술관 단원과 길을 따라가면 미술이 보여요 단원, 도덕에 함께 지키는 행복한 세상 단원과 국어의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단원을 창의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심미적 감성의 교양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술관의 신사, 숙녀가 되어보아요. 멋진 큐레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큐레이터의 진가를 발휘해보아요. 큐레이터로서의 나, 어땠어요라는 4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화면에는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활동의 흐름을 시계 방향으로 표현해놓은 마인드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의 신사와 숙녀가 되어보아요 라는 1단계에서는 공간의 특성과 함께 미술관이 공공장소라는 개념을 학습하게 합니다. 학생들은 미술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장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공공장소 중 하나인 미술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술관에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지킬 것인지 정리해보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멋진 큐레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2단계에서는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큐레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도 알아봅니다. 학교의 여건상 온라인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느낌을 나누기도 하고 역할에 필요한 체험활동을 해보기도 합니다. 관람이 끝나면 이러한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과 전시된 미술 작품의 종류 등을 꼼꼼하게 메모하며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라는 성취 기준과 자연스럽게 연계하면서 교양 있는 인간상과 심미적 감성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큐레이터의 진가를 발휘해 보아요라는 3단계에서는 모둠별로 미술관 운영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가 하는 일을 직접 경험해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수업 시간을 만들고 그린 작품 중에서 자신들이 정한 주제에 어울리는 것을 선정하여 전시에 활용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여건이 허락한다면 창의 융합 수업의 특성에 맞도록 학급 내보다는 같은 학년끼리 또는 학년을 연계하는 수업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품별로 전시할 위치를 정하고 배치하는 과정은 물론 관심을 끌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별 어려움 없이 즐겁게 활동하였는지도 살펴보게 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큐레이터가 하는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판단해보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큐레이터로서의 나, 어땠어요?는 미술관을 실제로 운영하고 평가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미술관의 운영은 2회차로 나누어 한 번은 도슨트 활동을 또 한 번은 감상자가 되어 활동해봅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고 그린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과 함께 몰입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되돌아보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지를 이용하여 창의 융합 수업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평가하여 멘토링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해보는 체험은 놀이와 배움의 융합 활동에 잘 어울리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감상이란 게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진 않다라는 것과 다른 친구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숨겨진 주제를 찾아가는 것도 재미있었다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의 중요성을 느낌은 물론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큐레이터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왜 필요한지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앞의 수업 주제와 마인드맵을 보면서 이 수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화면에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표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사항을 11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선생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쉽게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수업은 3학년의 미술과 도덕 그리고 국어 교과를 융합하여 총 15차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은 학급 단위, 학년 단위, 그리고 학년을 연계하는 활동 모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공개 수업의 소재를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위해 교실 속 작은 미술관 수업은 학부모 공개 수업과 동료 장학을 위한 공개 수업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범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 수업을 적용해보고자 할 때는 진로 교육이라는 범교과 활동 주제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범교과 활동 주제 중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학예회를 추천합니다. 미술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만들거나 그려온 작품이 훼손되지 않게 잘 보관하거나 보관이 어려울 때는 사진을 촬영해두도록 학기 초에 안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기 초에 미술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 수업 자료를 선생님께서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기 쉽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학기 동안 만든 미술 작품을 모아 전시할 수 있도록 학기 말에 운영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앞에서는 마인드맵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상상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화면과 같이 창의융합 수업에 참여하는 교과 단원에서 길러줄 수 있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요도를 그려본 것입니다. 이처럼 교과별로 독립된 단원의 내용이 교실 속 작은 미술관이라는 창의 융합 주제로 통합되면서 추구하게 될 인간상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이, 핵심 역량으로는 심미적 감성 역량이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을 사전에서는 학문과 지식 그리고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품이 있는 사람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는 힘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양 있는 이라는 인간상과 심미적 감성 역량은 큐레이터의 역할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술관과 관련된 현재의 일자리로는 만화가와 판화가, 공예가와 조각가, 퍼포먼스 예술가, 사진작가, 설치 미술가, 에듀케이터, 미술사 교수, 미술 강사, 미술가, 미술 비평가, 미술 모델, 아티스트 모델, 피규어 모델, 생활 드로잉 모델, 스튜디오 모델, 큐레이터, 전시회 기획자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미술관과 관련된 미래 일자리로는 미술관 전시 설계 및 관리자와 미술치료사, 그리고 미래 예술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술관 전시 설계 및 관리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전시품을 복원하거나 표본 작업 등과 같은 일을 합니다. 미술치료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정서적인 웰빙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미래예술가는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를 넘나들면서 놀이와 문화, 음악과 미술, 창조와 기술, 교육과 예술 등을 융합하는 사람들로 메시엄 예술가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수업 자료를 직접 작성한 선생님의 관점에서 이 수업의 기대 효과를 자가 진단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과 학습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교사 자율성, 노작 중심의 체험활동과 일자리 트렌드라는 진단 문항에서는 매우 적합하다라고 평가하였고, 생활 중심의 실용주의 학습활동과 창의적인 인간상의 추구라는 항목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적합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수업에 참여한 교과의 단원별 성취 기준과 시수를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 기준을 융합하여 수립한 수업 계획 또한 화면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업의 교과별 평가 계획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융합 수업에 참여하는 교과의 성취 기준별로 평가 문항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관찰평가와 자기평가, 결과물평가와 지필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융합 단원에서 선정한 교양 있는 이라는 인간상의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해
5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각각 63.4%와 85.5%로 검정되었습니다. 평가 자료의 처리에 대한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학생들에게 멘토로서의 피드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화면과 같이 4개의 구간을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1대1로 멘토링할 수 있는 문장을 기술하여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소통이라는 핵심 역량의 변화량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상과 마찬가지로 화면과 같이 5개의 문항을 5점 척도로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각각 58.6%와 82.2%로 인간상보다 다소 낮게 검정되었습니다. 평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인간상과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인간상과 핵심 역량의 평가 문항들은 화면에 제시한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측정하여 질적인 멘토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급 전체의 출발점과 도착점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창의융합 수업의 성과를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범교과 교육 활동, 그리고 계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한 다음 그 성과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부모 공개 수업이나 동료 장학용 프로그램으로 활용한 후 그 성과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융합 수업과 관련된 학위 논문에서 비교 검정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실 속 작은 미술관 수업에서 길러줄 수 있는 마음 에너지를 교양 있는 인간상과 심미적 감성 역량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인간상과 핵심 역량의 변화량을 측정하는데 각각 5문항씩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양 있는 인간상에서는 끈질기니, 심미적 감성 역량에서는 특출한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표시하여 두었고, 아래의 평가 문항에서는 밑줄을 그어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간상과 핵심 역량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길러주고 싶다면 끈질김과 특출한을 선택하여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 에너지라 불리는 소프트 스킬은 대장 격인 것 하나를 강화하여 높여주었을 때 결과적으로 5개의 요인 모두에서 변화량이 동반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미술가들은 사람이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큐레이터는 감상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작품에 다가가서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기획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교실 속 작은 미술관이라는 창의융합 수업에서 큐레이터가 되어본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심미적인 감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티칭 허브의 창의융합 교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와 함께 선생님은 멘토가 되고 학생은 주인공이 되어 살아 숨쉬는 미래형 교육을 신명나게 실천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